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백스코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김영춘 전 의원이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 시민에게 새해 인사부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네. 이제 올해만큼은 작년의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좋은 일 많이 챙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멋진 한 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11일 정기 대의원 대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그날 저희 당 대표 선거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같이 와서 연설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야당으로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그런 대한정당으로 다시 일어서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대회라서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네. 자, 위원장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신과 단결을 강조하셨는데요. 예. 앞으로 위원장님 어떤 행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중앙당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당도 사실 부산에서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치열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새누리당 일당 독점 정치 구도이긴 합니다만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이나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하고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좀 철저히 해내는 그런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혁신하고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실력을 갖추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쇄신하고 단합된 힘으로 일을 해보자 그런 각오를 필요했습니다. 네. 자, 정치 일정을 보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큰 변화를 예상케 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탈당 등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야권 전체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정동영 전 의원 같이 좀 일탈적인 행동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현재 야권의 큰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뭉쳐서 쇄신된 모습으로 차기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세력으로 발돋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시당도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인재도 더 보강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생활정치의 실천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새누리당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좀 우뚝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석기 사건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난 상황에서 저는 현재 판결은 선거 패도가 보고요. 그러나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지만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국민들이 민심을 통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바다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네. 자, 당을 살펴보면 이제 당 대표 선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의 모습은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아닌 대한정당으로서 지금 우리 야당의 제1의 과제는
현재 뭐 민생 도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의 삶도 힘들고 더욱더 가난한 서민의 삶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운 민생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일관된 방향 속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그 정책을 변경하게 만드는 그런 대여 투쟁 속에서 일관되고 철저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시장 선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후보 사퇴로 야권 단일화까지 이끌어냈지만 역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어떤 해법이 있을런지. 예, 저는 제가 제1야당 후보로서 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저보다 그 당시에 지지율이 더 높았던 오거돈 후보를 좀 통 크게 양보해서 단일 후보 만들면 새누리당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8% 차이였죠. 아주 뭐 석패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참 많죠. 오거돈 후보가 선거 전략을 좀 더 잘 실천했더라면, 저도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 주문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긴 합니다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모두의 현주소의 실력이라고 봐야죠. 더 노력하고 더 반성해서 시민들 마음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차기에 만큼은 꼭 이 부산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승리를 기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총선이 각 당마다 상향식 공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도 역시 뭐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지금 우리 부산의 정치 지형이나 또 여론 지형을 보면은 여전히 새누리당 강세죠. 텃밭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또 한편 시민들 가슴 속에 부산이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부산 경제를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새누리당 일당 독점 체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 또 한 절반 정도 의석을 차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표를 줄 수 있는 후보감들을 잘 정해서 공천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 중앙당과 저희 부산시당이 시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 가닿을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 호소를 가지고 비춰질 수 있게끔 저희들 면모를 쇄신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선행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절반의 의석도 목표로 삼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분발, 쇄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당의 정책이나 당의 분명한 색깔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인물난을 겪지는 않으실런지 어떻습니까? 제가 4년 전에 부산에 처음 돌아와서 선거를 치르고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부산 야당의 인적 자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참신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영입이 됐고요. 이런 노력을 앞으로 1년 한 4개월 남은 총선 때까지 계속 경주한다 그러면 저는 시민들께서 보실 때 새누리당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을 갖추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출마하실 겁니까? 예, 저도 뭐 일각을 담당해야 된다면 당연히 나서서 그 싸움을 감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선거에 또 출마하셨고 또 정책 야당으로서의 역할, 뭐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난 6개월의 서병수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런지. 예,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뭐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야당도 새 시장에 대한 비판도 자제해온 셈이고요. 그런데 6개월 지켜본 결과는 그분이 선거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나 그런 운명들과 비교해 보면 뭐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선거 때 서병수 시장의 이런저런 약속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부산 대개혁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6개월 동안 보여줬던 인사라든지 무슨 시정 방침의 천명을 보면 과연 이게 부산 대개혁 수준의 그런 혁신을 하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로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역시 뭐 새누리당 시장 또 새누리당 시장 반복되는데 크게 질적인 차이, 차원이 다른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감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서 60점 정도밖에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병수 시장이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6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본인이나 그분 주변의 노력으로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부산시장과 시정을 엄중하게 좀 비판도 하고 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견제도 하고 해서 시장이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고 또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들 다양한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잘 좀 새기고 수용해서 시정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저는 부산시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희들 철저하게 노력해서 바른 부산시정 이끌도록 그렇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한번 만납시다 이런 제의는 없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산시의 당면 과제 또 구체적인 해법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예,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생산 인구가 빠져나간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부터 한 50대까지의 이 노동 인구가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에도 뭐 그 기간이 새누리당 일당 독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부산 인구가 무려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은 노동 인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부산은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서병수 시장도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제일 과제로 내세우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좀 평상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일자리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선거를 할 때 제안했던 부산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대폭 확대 같은 그런 좀 평상적이지 않은 좀 비범한 해법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터만 닦고 건물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또 문영금융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설 좋은 기업들이 없다 그러면 그 말짱 뭐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부산 경제자유구역을 북한 지역까지 더 확대시키고 지금 어차피 재개발되어야 될 해안벨트,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벨트의 그 구체적 청사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자본 또 해외의 그런 기업들을 우리 부산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좀 유치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노력으로 좀 구체적인 실천이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 김영춘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부산에서 나서 자랐습니다만 대학 생활부터 정치 생활까지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2번을 서울서 지냈는데요. 제가 부산으로 4년째 돌아올 때는 정치는 더 이상 저한테는 출세가 아니라 저한테 남은 어떤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작은 십자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갈수록 자꾸 쪼그라들고 추락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이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정치가 경쟁이 있는 정치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 나름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부산에 돌아온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과제는 여전히 저한테는 계속 요구되는 과제고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실천해야 될 과제입니다.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설령 제가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부산에서 이 작업은 제 숙명적 과제로 삼고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분들이나 또 시민들을 만나 보실 때 위원장님 좀 요거 좀 부족한데 예. 그거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뭐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듣죠. 저보고 야당 정치인 같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합리적이고 뭐 좀 논리적이고 이런 면모는 더 보이는데 야당 정치인이라면 막 좀 투사의 그런 기질이라든지 목소리 크고 좀 그 뭐 지르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사람 기질상의 문제니까 기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결단의 순간 또 꼭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제대로 된 큰 목소리를 내는 것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뭐 이 스타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부산이 영남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좀 야당에 대한 지지표도 선거 때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부산 시민들 이 부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2%가 부족하든지 그래서 지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하는 판이 돼버렸는데요. 저 설령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이 부산의 정치를 좀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시민의 복지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은 꼭 머섬이 상징 행세하는 그런 판입니다. 근데 주인이 머섬을 잘 부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머섬이 상징 행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치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시니까 시민들께서 복수의 머슴을 두고 머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누가 더 일 잘하는지 좀 따져서 뭐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뭐 따님도 주실 수 있고 세경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도 새누리당과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야당들을 좀 키워서 새누리당과 경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머슴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인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 잘하는 모습으로 그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브레진 부산 초대석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새롭게 위원장이 되신 김영춘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